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도 약간 힘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8월 4일 2주 전에 제가 정확하게 하락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예고가 이번에도 맞았죠. 맞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증시가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지수적인 관점을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은 제가 이렇게 올렸었는데 정확히 8월 4일 2주 전에 올렸었죠. 애플이 마이너스 4.8%가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과열됐고 악재가 나오고 있다. 전형적인 단기 고점 패턴이다. 그 말인즉슨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차트 분석을 하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 역시 과열 구간이고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강하게 약간 위험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영상 올린 게 증시 하락 시그널 영상을 올린 후에 100% 하락을 했습니다. 이 영상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제가 올해 상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6번 정도 증시 하락에 대한 예고를 했었고, 그 하락 예고가 나왔을 때마다 어, 증시가 계속 하락을 했었죠. 거의 요때 6번을 맞췄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요번에 8월 4일에 하락한 영상을 올린 후에 또 하락을 했으니까 7번 을 맞췄고 지금 거의 100% 맞추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하락에 대한 영상을 보시는 거를 조금 안타까워하고 좋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뭐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뭐 첫 번째는 보유 관망. 이런 분들은 장기 투자 관점이죠. 특히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짧은 하락에도 나는 버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보유 관망할 수도 있고 다시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요거는 결국엔 자유입니다. 장기적으로 그 종목을 좋게 본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약간 짧게 보고 최대한 손실을 적게 최소화하려는 이런 분석으로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거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가 전량 매도를 하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약간 적극적인 방법은 인버스나 약간 공매도에 투자하는 이런 방법들. 공매도 부분은 역시나 개인은 힘들 수 있지만 인버스 ETF, ETN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2주 전부터 제가 해지성, 인버스성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포트폴리오에 넣고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방법이죠. 테마주 단기 매매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일단 의미 있는 게 지금 어 초전도체에서 지금 맥신으로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요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최근에 2차 전지 과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게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 이렇게 해서 약간 2차 전지는 뭐 해지성은 아니지만 쏠림 현상이 강하게 있었고 초전도체가 쏠림 현상이 있었다가 지금 마지막 거래일에 점점 무너지는 모습, 그 흐름이 다시 맥신이라는 요런 소재, 요런 테마주로 간다는 거. 요 흐름도 한번 파악을 한다면 크게 비중을 실기는 힘들겠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손실이 나는 종목들을 교체를 하면서 손실에 방어해 줄 수 있다.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는 흐름도 있다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요거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브리핑을 하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역시 증시는 계속 하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2차 전지의 과열에 따른 하락 위험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코스닥이 에코프로 BM이 무너지면 코스닥이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 신용 등급 하락과 그리고 국채금리 최고치에 대한 미국에서의 악재, 그리고 중국에서의 부동산 위기, 헝다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또 악재가 나오면서 세계 증시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거는 정말 마지막이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어 실적 발표가 지금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에 있고 거래일로는 딱 3거래일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는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세계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고, 오히려 엔비디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관련 주뿐만 아니라 지금 요거는 모든 지금
세계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저는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1분기 때 실적 발표가 그랬었죠.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대부분 세계 증시를 특히 끌어올렸다. 특히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런 증시들을. 그러니까 세계 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사실 1분기보다는 쉽지 않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최근에는 특히나 마지막 거래일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신, 히토류, 그리고 반도체는 엔비디아 관련주로서의 약간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화장품 리오프닝, 맥신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주는 지금 해지성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증시가 안 좋았다. 약간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서 일단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구간은, 일단은 하락을 말씀드린 구간은 요 구간 지금 8월 4일입니다. 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5일선을 따라서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빠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8월 16일 수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요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반등이 나왔는데 5일선 21선, 5일선 61선 넘지 못하고 다시 빠지는 거는 단기 최악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작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거의 1.17% 급락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마이너스 0.2% 약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해주는 구간이 있었지만, 저는 요거는 갭을 메꾸는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갭을 띄어서 시작했다가 갭을 메꾸는 상승이 있었는데, 아직도 하락의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5일선이 점점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요 이격을 메꾸는 약간의 반등이었다. 그러면 5일선이 점점 내려올 때 이런 구간 5일선 따라서 더 추가 하락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추세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추세선을 상승하는 추세선을 쭉 그어 보았을 때, 이런 구간 이탈이 발생했을 시점, 그리고 발생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위에 있는 21선을 맞고 떨어졌다는 이 시점에서 제가 하락에 대한 영상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하락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을 드렸던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종목에 대해서도 그렇고 중간값의 법칙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저점을 찍고 고점을 찍었을 때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저점과 고점 그 중간값에서 그 변곡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관점으로서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일봉이니까 제가 주봉으로 한번 깔끔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음, 일단 요 코로나 시점이죠. 코로나 시점부터 지금 상승했을 때와 저점에 상승했을 때 저점 구간과 고점 구간을 한번 이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대략 저점 포인트가 6631 포인트입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주봉 차트고 6631 포인트, 그리고 16212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 6631, 16211입니다. 그러면 중간값은 11421입니다. 그러면 11421은 대략 요 구간 정도 됩니다. 11,400으로 적혀 있는데 거의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요 구간에서 정확히 반등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밑으로 빠지는 약간 위험적인 부분을 보여줬고,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정확하게 딱 맞을 수 있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요 구간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의 추세를 보여줬었죠. 대략 요 구간에서 최근에 많이 반등을 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점을 돌아와서 왔을 때,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반등했던 구간과 고점에서 반등했던 요 중간 값을 한번 이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대략
88포인트고 위로는 14,446포인트죠. 그리고 여기서 중간값을 한번 확인을 해 본다면 대략 한 12,267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12,267포인트까지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딱딱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대략 한 그쯤에 왔을 때는 반등이 있고 하락을 멈출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12,267포인트를 제가 한번 끄어 볼게요. 그러면 대략 요 구간이죠. 딱 요 구간까지는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역시나 차트로 봤을 때도 의미 있는 구간이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일단 중간값의 법칙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생각보다 잘 맞기 때문에 지금 빠진다면 위험성은 요 부분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를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서 저는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락폭이 아직 많이 열려 있다는 거, 요 부분이 꼭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뭐 바로 이렇게 급락하지는 않고 중간중간 반등을 할 수 있지만 대세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고, 뭐 지지는 요렇게 지금 120선이 있죠. 120선 이렇게 13,000이 되는 포인트 이런 구간에서 살짝 반등했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면서 요 구간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포인트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코스피도 볼게요. 일단 코스피도 저희 국내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코스피 차트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면, 코스피도 지금 중간값 법칙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주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요거 잠깐 선을 지워보고, 저점 라인, 코로나 저점 라인 14,390포인트, 그 위로 3,316포인트 고점, 요 구간의 중간값은 어디냐?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2377포인트였습니다. 그럼 2377포인트가 어디냐면 대략 2230 딱 요 정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조정이 나온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 2237포인트, 거의 비슷하게 지지를 받고 최근에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고점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2134포인트로 한번 잡아보고, 요거는 지워볼게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던 시점 2134포인트, 그리고 최근 고점이었던 시점 2668포인트입니다. 그럼 요 구간에서 잠깐 중간값을 확인을 해본다면 대략 2400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코스피가 2500포인트인데 2400포인트까지 빠지면 거의 100포인트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꽤나 큰 충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2400포인트가 대략 어느 정도 위치인가를 체크해 봤을 때 대략 한 요 구간까지죠. 그러면 아직도 요까지 추가 하락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일봉상 봤을 때도 이것도 한번 지우고 본다면 2400포인트가 어디까지냐? 2400포인트가 대략 쉽지 않죠. 한 요 정도? 요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또 뭐 충분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추가 하락의 위험성이 아직 있다는 거, 2400포인트가 그래도 의미 있는 포인트 가격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여기에 분명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 그리고 중간값의 법칙으로 봤을 때는 요까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훅 빠지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241선을 만난다면 잠깐 반등해주는 흐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241선이 무너졌을 때 정말로 강한 추가 하락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또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주봉상 봤을 때 이렇게 저점 라인, 고점 라인 확인해 본다면 코스닥 419포인트가 지금 코로나 때 저점, 그리고 코로나 때 고점 1062포인트입니다. 그럼 중간값은 대략 740포인트 정도 됩니다. 740포인트가 대략 한 요 구간인 거를 봤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중간값의 법칙 기준으로 봤을 때도 꽤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꽤나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다. 하지만 요 부분에서부터 반등이 나왔다는 거를
어렴풋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딱 정확하지 않겠지만 이런 흐름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던 시점을 계산해 본다면 저점 라인, 올해 작년 말부터 나왔던 반등의 시점, 저점 라인 650포인트, 그리고 최근에 고점 패턴 보였던 956포인트, 요 구간에서 지금 중간값을 계산해 본다면 대략 한 803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8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803포인트가 대략 요 정도 위치가 됩니다. 요 정도 위치가 되고, 지금 또 아직 877포인트 코스닥입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에 대한 과열로 인한 그런 하락이 지속된다면 코스닥도 800포인트까지 꽤나 충격적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를 꼭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는 게 맞을 거다라는 약간은 아쉬운 말씀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해외 빅테크 기업 몇 개만 제가 확인을 또 해볼게요. 일단 제가 올 영상 올렸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약간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추세적으로 좋게 올라가다가 요 구간을 이탈했을 때, 그리고 21선을 이탈했을 때 제가 강력한 하락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에 마찬가지 나스닥과 비슷하죠. 저점은 마이너스 1.17%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하면서 양전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거는 요런 이평선에 대한 최소한의 지지다. 그러니까 갭을 띄어서 하락을 했다가 메꿔지는 정도였지, 요거를 아직 대세로 돌려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5일선이 갭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5일선을 다시 맞았을 때, 캔들이 5일선을 맞았을 때 추가 하락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애플은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대략 중간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저점 라인 대략 한 124포인트 정도 124달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98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중간 위치를 대략 한번 체크를 해 본다면 어렴풋이 잡을게요. 요거는 수치 계산하지 않고 요 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57포인트 요런 구간과 241선이 거의 겹쳐져 있는 구간, 포인트가 아니고 달러죠. 157달러. 지금 174달러인데 157달러까지 빠진다면 꽤나 큰 하락이 있는 구간이니까, 요 구간에 왔을 때 정말 이까지 빠질지 아니면 반등을 해줄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엔비디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엔비디아 실적에 관심을 갖고 있다. 왜냐면 이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이 잘 발표되면서 한 번에 이렇게 흔히 말해 퀀텀 점프죠. 요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리고 나서 계속 우상향의 흐름을 가져왔었는데, 지금 위치에서 3거래일을 남은 입장에서 한번 그 흐름이 반복될 수 있는지가 분명히 약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전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요런 구간은 지금 이미 엔비디아가 지금 상승 구간에 있다가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크게 띄우는 흐름이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고점 패턴을 만들어내고 앞서 매물대를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할 수 있을지, 그 힘이 분명히 강해야 될 텐데, 분명히 고점에 대한 약간 단기 고점에 대한 위험성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적인 부분을 다 빼고 봤을 때,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반등이 정말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순수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엔비디아도 역시 강한 종목이죠. 거의 저가 마이너스 3.8%까지 쭉 밀었다가 다시 한번 61선 위에서 마무리해주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거래일에 혹시나 61선을 재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차트적인 부분에서 61선을 명확하게 다음 거래일 실적 발표 전까지 지지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앞에서 지금 증시가 어떤 흐름인지 포인트를 짚어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약간 안 좋은 상황이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약간 변곡이 될 수 있는 구간은 엔비디아 실적이 분명 포인트가 될 건데 이전과는 약간 다르게 생각보다 쉽게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꼭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